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거대한 축구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리그 전체의 관중 지형도가 확 바뀌고 또 마케팅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영시 여러분, 이게 마치 막 영화 속 현실 조작 마법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과장된 소설 속 설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것도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도시 서울에서 한 개인의 존재가 그렇게 즉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쫙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면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마법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웅스쿨에 오신 영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 가수 임영웅 님이 서울시라는 거대한 인프라에 도대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중들이 명예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 핵심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영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들은 단순히 우리 아티스트가 인기가 참 많다, 이런 가벼운 연예계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한 명의 아티스트와 또 그를 지지하는 단단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동력원으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정말 밀도 높은 분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했던 곳이 바로 대규모 군중에 모였던 현장, 즉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장이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FC 서울 시축 행사였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아주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졌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드셨나요? 참 흔한 이벤트잖아요. 와서 예쁘게 손 한번 흔들고 공 차고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왜 이 다료에서는 임영웅님의 단 한 번의 시축 행사를 막 K리그 열풍 부활의 방아쇠다, 이렇게 아주 거창한 변화의 기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려면 먼저 인구 통계학적인 이동이라는 측면을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유명 스타가 시축을 오면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화제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짝 팬들이 왔다가 경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곤 하죠. 네, 맞아요. 흔히 보는 풍경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하지만 이 시축 행사에서 발생한 현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축구장이라는 어찌 보면 전통적으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던 공간에 영웅시대라는 아주 고도로 조직화되고 충성도 높은 새로운 관중층이 대거 유입이 된 겁니다. 아, 단순히 그날 경기장에 머릿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특성의 분들이 그 공간으로 새롭게 들어오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중요한 건 그분들의 그 이후 행동 패턴입니다. 이 새로운 관중들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얼굴만 보고 훌쩍 떠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열정적으로 관람하셨습니다. 와,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니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는 K리그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잠재적 소비 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이벤트가 가십으로 증발하지 않고 해당 스포츠 리그 전체에 대한 새로운 타겟 마케팅의 가능성으로 뻗어나간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임영웅 효과의 위력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본인이 축구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가 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기존 스포츠 문화에 대한 아주 깊은 존중으로 이어지면서 리그의 분위기 전체를 확 살려냈다는 거네요. 진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자료, 서울 고척돔에서 열렸던 대형 콘서트 관련 행정 자료를 보면서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또 있었어요. 오, 이번엔 또 어떤 재료가 궁금하셨나요? 그 콘서트 전후로 서울시가 고척돔 주변의 인프라 정비에 엄청나게 박차를 가했다는 내용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든 생각이, 아니 도시가 자기 지역에 있는 대형 공연장 주변을 청소하고 길을 정비하는 건 너무 당연한 행정 절차 아닌가? 막 엄청난 해외 팝스타가 와도 시청에서는 그 정도는 알아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게 굳이 특별한 변화로 꼽히는 거죠? 아,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도시행정이나 관료제라고 부르는 시스템은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직돼 있고 좀 보수적입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절차를 밟아서 도로 하나, 가로등 하나를 정비하는 데에도
수많은 이해관계와 참 긴 시간이 필요하죠. 네, 보통 행정 처리라는 게 참 오래 걸리긴 하죠. 맞습니다. 그저 유명한 가수가 와서 며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거대한 지자체가 갑자기 행정력의 우선순위를 막 바꿔가면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척돔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깐깐하고 느릿느릿한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민첩하게 팍팍 움직였던 건가요?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큰 압력을 잘 버티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대형 공연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또 안전사고 위험 등 도시 인프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당연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니까요. 그런데 고척돔에 모이신 영웅시대 팬분들은 그 압도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하고 아주 성숙한 통제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다 치우시고 서로 동선을 양보하시면서 스스로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신 거죠. 아, 대박. 그러니까 팬분들이 보여준 그 완벽한 문화 시민의 모습이 오히려 도시 시스템의 낡고 부족한 점들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완벽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공간을 쾌적하게 통제해내시니까 오히려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 측에서 아주 강렬한 자극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이 모이는 훌륭한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 도시의 인프라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당위성이 시청 내부에서 생겨난 거죠. 와, 세상에. 이거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마치 팬분들이 비공식적인 도시 계획자 역할을 톡톡히 하신 것과 같잖아요. 서울시가 그냥 차가운 콘크리트를 제공했다면 아티스트와 영시 여러분의 그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기에 더 넓은 길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 나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내신 셈이네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 성숙한 팬덤의 문화가 딱 결합을 하니까 그 굳게 닫혀있던 경직된 관료 시스템마저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건 사실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 물리적인 도시 환경 자체를 긍정적으로 싹 진화시킨 아주 압도적인 사회적 기여라고 평가해야 받습니다. 정말 놀랍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영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추운 날, 더운 날 질서를 지키며 서로 나누셨던 그 따뜻한 배려와 미소들이 결국 이 도시의 길을 넓히고 환경을 바꾼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슴 깊이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시선을 조금 더 밖으로 확장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특수한 공연장이나 경기장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 열린 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넘어갈 차례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 변화에서 이제는 감성적인 가치 변화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 리서치에서 정말 신기했던 게 바로 남산타워 사례였어요. 아티스트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울의 여러 일상 명소들을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소개한 적 있잖아요. 네, 브이로그 형태로 자연스럽게 산책하는 영상들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영상 하나 때문에 남산타워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글로벌 성지로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남산타워는 원래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도대체 일상적인 브이로그 영상 하나가 어떻게 국가 차원의 거창한 관광 홍보 캠페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가요? 그것은 현대문화 관광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과거와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자체나 국가가 주도하는 홍보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아주 화려한 광고를 만들고 자,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를 보러 오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시기였죠. 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쏘는 방식이요? 네. 하지만 지금 시대의 글로벌 알고리즘과 대중의 심리는 그런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포장재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억지로 꾸민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럼 대중을 진짜로 움직이는 방아쇠는 무엇인가요? 바로 진정성과 정서적 애착입니다. 아티스트가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준 남산타워 방문기는 무슨 거창하게 연출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소박한 애정, 편안하게 거리를 걷고 바람을 느끼는 그 일상의 진실된 공유였죠. 아, 일상의 공유? 네. 그래서 팬들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그 영상을 접한 해외 시청자들에게 남산타워는 더 이상 그냥 차가운 철탑이나 뻔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동경하고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최취가 묻어있고
그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아주 따뜻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한 겁니다. 와, 공간에 아주 강력한 감정적인 닷을 넣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망 좋은 타워에 사진 찍으러 건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걸었던 바로 그 길, 그가 미소 지으며 바라봤던 바로 그 풍경 속에 나도 지금 함께 존재한다. 이런 벅찬 감정적인 체험을 하러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현대의 관광객들은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 얽힌 서사와 감정을 소비합니다. 아티스트의 그 진솔한 발걸음 하나가 억지스럽게 번역된 홍보 문구 수천 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숙하게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관통해버린 것이죠. 세상에. 이것이야말로 현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쉽게 달성하기 힘든 가장 고차원적이고 세련된 형태의 진짜 문화 외교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문화 외교라. 들을수록 막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완벽한 노래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그 걸음걸음 자체가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살아있는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일상 자체가 훌륭한 콘텐츠이자 외교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마지막이자 가장 뜨거운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이 엄청난 활약을 보면서 드디어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공식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바로 명예서울시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강력한 여론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분석해온 내용들을 보면 이건 너무나 필연적인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연예인이 특정 기관이나 도시의 홍보대사가 되는 건 연예계에서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잖아요. 인기가 많아지면 지자체 측에서 먼저 위쪽 장을 막 들고 와서 제발 우리 시청 앞에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관례죠. 네, 보통은 기관이 스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임용웅님을 둘러싼 이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대중들이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서울시를 향해 이 사람을 당장 홍보대사로 공식 임명해라 하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이번 현상이 가진 가장 묵직하고 특별한 사회적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홍보대사 위촉은 철저히 하향식, 그러니까 기관 주도형입니다. 기관이 자신들의 좀 딱딱한 이미지나 부족한 인지도를 돕기 위해서 톱스타의 후광을 말 그대로 빌려 쓰는 구조죠. 아, 스타의 빛나는 이미지를 기관이 쏙 빌려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시 여러분을 비롯한 일반 대중이 요구하는 양상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스타의 인기를 좀 빌려달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미 한 개인이 우리 공동체에 이룩해놓은 엄청난 공헌에 대해서 이제는 시스템이 정당하게 평가하고 예우하라. 이렇게 시민사회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요구, 즉 바텀업 방식의 사회적 인정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대중들은 단순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니까 멋진 타이틀 하나 달아주세요 하고 조르는 게 절대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사람이 침체된 스포츠 리그에 막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환경을 스스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꾸도록 팬들과 일조했으며 세계인들을 우리 도시로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실물 경제와 문화적 파급력을 행정기관인 당신들이 제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역사에 기록해라. 이런 아주 성숙하고 논리적인 시민적 요구라는 거네요. 완벽한 해석이십니다. 대중의 눈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하고 또 아주 정확합니다. 누군가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고 요즘 인기가 참 많다고 해서 대중이 먼저 나서서 공공기관에 당장 훈장을 주라고 단체로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위치에서 보여주는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와 끈끈하게 결속된 영웅시대 팬덤분들이 늘 보여주시는 헌신적인 선행과 놀라운 질서의식,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을 대중 전체가 피부로 체감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가능한 일입니다. 듣고 보니 이 홍보대사 임명 여론이라는 것은 무슨 화려한 임명장 종이 한 장을 더 받느냐 마느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네요. 대중 스스로가 아티스트와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동안의 참 따뜻하고 긍정적인 발자취들에 대해서 내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확고한 사회적 성적표이자 아주 위대한 평가인 셈입니다. 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오신 선한 영향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죠. 영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사실에 정말 벅찬 자부심을, 눈물 날 만큼 큰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티스트와 함께 변함없이 묵묵히 걸어온 그 아름다운 선한 길을 이제는 세상이 먼저 알아보고 기성 시스템에게 그 이름을 당당히 새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깊이 파고든 이 여러 가지 자료결의 이면을 하나로 쫙 종합해보면 결국 아주 거대한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 임영웅님, 그리고 그와 늘 동행하시는 영시 여러분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네,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죠. 네, 그것은 한 거대한 도시의 픽조를 아주 맑게 하고 사회적 인프라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이며 또 글로벌한 긍정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선한 사회적 동력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따뜻한 노래를 스며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매일 걷고 숨쉬는 이 사회 시스템과 거대한 도시의 풍경마저도 이토록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참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음악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함께 이 깊은 대화를 듣고 계신 영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아티스트와 함께 직접 써내려가고 계신 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마음 깊이 아주 따뜻하게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참 깊이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고도로 조직화되고 성숙해졌을 때 세상의 굳건하고 차가운 벽마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분석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큰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분석의 문을 서서히 닫을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영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희가 다룬 이 객관적인 팩트들을 기반으로 아주 가슴 뛰는 상상 하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상상인가요? 오늘 저희는 오직 서울시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미친 영향력의 메커니즘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잖아요. 네, 국내 특히 수도권의 한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아티스트의 진정성 어린 발걸음, 그리고 언제나 그를 지키는 팬덤의 고결한 품격이 탁 결합해서 이 거대한 수도 서울의 풍경과 깐깐한 행정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적인 힘이 바다를 건너서 세계라는 더 넓은 무대로 온전히 뻗어나가는 그 순간이 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의 낡은 거리를 글로벌 명소로 바꾼 이 따뜻한 영향력이 세계의 낯선 거리와 또 낯선 이들의 마음속에 닿는다면 우리는 다음번에 도대체 얼마나 더 거대하고 눈부신 기적을 목격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모든 놀라운 현상들은 앞으로 쫙 펼쳐질 그 거대한 서사시의 아주 짧은 프롤로그 첫 페이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이제 가슴을 마구 뛰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통찰에 담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떤 다채로운 형태로 펼쳐지든 간에 오늘 우리가 거듭하긴 한 그 단단하고 성숙한 영웅시대분들이 늘 언제나처럼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빛나는 앞길을 함께 개척해 나가실 거라는 사실만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믿으니까요. 오늘 유튜브 영웅스쿨에서 준비한 깊이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밀도 높은 대화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자랑스러운 아티스트와 여러분이 늘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행보들을 가장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추적하면서 또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시 여러분, 오늘도 건행! 여러분, 오늘도 건행!